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그 치수를 가급적이면 다 한번 넣는 것을 목표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치수에 대해서 기준으로 봤을 때, 정면도에서 봤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형상을 바닥에 있는 얘를 잘라내는 것까지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중심을 요 17파이에 대한 중심을 이 뭡니까 기준 예에서부터 12로 온 거 요것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뽑는 방법, 직렬치수기법, 또는 예에서부터 이렇게 병렬치수기법을 활용해서 넣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병렬로 넣는 게 공차의 누적이, 오차의 누적이 덜 하죠. 직렬로 치수기입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로 오차가 발생하고 요렇게도 오차가 발생하고, 오차의 누적이 상관없을 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얘는 이미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요거 기입을 해 놨습니다. 그럴 때 요거를 직렬로 한번 적용해 본 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병렬로 이렇게 넣는 게 더 낫겠다 하시는 분은 병렬로 넣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얘를 직렬로 이렇게 치수 13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13이라는 치수를 넣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 Y방향에 대한 위치 치수는 기입이 된 거죠. 이제 X방향으로 치수를 생각해야 될 터인데, 자,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저면도하고 간격이, 투상도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서 안 좋죠. 저면도를 역시 무브, 직교 킨 상태죠. 무브에서 넉넉하니 이렇게 아래로 좀 빼놔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 센터에 대한 중심선의 끝점, 요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게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봅니다. 됐나요? (60) 이라는 치수 다 들어가셨죠? 자, 그런데 치수 기입한 프린트를 보시면 요렇게 넣어도 되지만 요렇게 넣어도 되지만 어떻게 해놨나요? 얘를 중심선에서부터 이쪽으로 하나씩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두 개를 묶어놨죠. 요거는 이따 일단 넣어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는 지우고, 자, 요 끝점, 중심선의 끝점 잡고, 중심선의 끝점 잡아서 요렇게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이어서 치수를 잡으실 때, 지금 뒷명령어라면은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 뒷명령어를 지금 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요. 선형치수로 역시 반복을 해서 중심선의 끝점, 역시 중심선의 끝점 잡아서 두 번째 치수를 잡는데, 치수선의 위치가 Y방향으로 정렬하려면 이때는 앞선 치수의 화살표 끝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끝점 오순에 보이죠? 요때 클릭하시면 정렬이 돼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바꿔야 되겠죠? 제가 미리 확인해 드린 것처럼 이럴 때 매치 프로퍼티를 또 쓰는 거예요. 매치 프로퍼티. 원본은 뭐겠어요? 12, 요 치수죠. 바뀌나요?
예. 저는 치수 기입하는 요런 작업할 때는 매치 프로퍼티, 스트레치, 브레이크, 뭐 조인 주로 요런 명령어들 위주로 많이 써요. 도면 작업이 훨씬 수월해져요. 자, 요거는 요렇게 넣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위치도 공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위치도 공차를 넣으려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세팅하는 거예요. 요렇게도 요렇게 세 군데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로 잡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위치도 공차를 우리가 기입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위치도 공차 역시도 관련 형체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돼요. 데이텀으로. 그러긴 한데 데이텀을 일일이 잡기 시작하면 데이텀도 세 종류나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데이텀에 대한 기입을 다 해줘야 되고 이게 되게 번거로워요. 그럴 때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요걸 이용해서 데이텀처럼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바로 이 뭡니까 위치도 공차 요거를 기하공차 기입법대로 한번 기입을 해 볼게요. 자, 요거는 무슨 명령어로 가겠어요? 큐리더죠. 큐리더 해가지고 S 즉 설정을 확인해야 되죠. 자, 이때 주석 항목은 뭐로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공차. 그 다음에 주석을 공차로 선택하는 순간 부착 탭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시선 및 화살표 요 탭은 그대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는 화살표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요거 화살표 끝점이 어디에 찍혀 있나 보세요. 프린트에는 안쪽에 원이에요. 즉 17파이 여기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못따기 적용된 거에 적용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웍스에서 못따기를 생략하고 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거 선 하나밖에 없죠. 웍스에서 넘긴 건. 웍스에서 우리가 못따기를 안 해서 그래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잡을 때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원의 중심을 향하게 지시선 방향을 잡아야 돼요. 큐리더 하실 때 원의 중심을 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찍을 때는 근처점 NEA로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엔터 해가지고 공차 기입틀 바로 띄울게요. 자, 그러면 슬슬 시작해 볼게요. 0.008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큐리더 갑니다. 설정 갑니다. 주석 항목을 공차 지시선 및 화살표 닫고 채움 그대로 놔두면 되죠. 요 두 가지. 자, 주석 항목은 공차로 지시선 및 화살표는 닫고 채움으로. 자, 첫 번째 점을 찍을 때 여러분 근처점 NEA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을 때는 중심을 향해 가게끔 방향을 잘 잡으시고 약간 이렇게 세워놓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엔터. 세 번째 점 안 찍어요. 엔터 해서 공차 종류 기호는 뭐를 써야 된다 했어요? 위치도 공차죠. 그 다음에 공차값 앞에 파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0.008.
요걸로 끝이죠? 예. 자, 그러면 얘가 좀 중심선에 대해서 안 맞아 있다 싶으면 공차 기입 틀만 클릭해서 살짝 무브를 시켜주는 거예요. 지시선은 놔두고 공차 기입 틀만 무브 시켜서 이렇게 옮겨주면 지시선이 따라 움직입니다. 요 정도면 어때요? 원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죠? 어떻게? 무브 명령을 써서 공차 기입 틀만 선택하세요. 그래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자, 그러면 위치도 공차를 이렇게 넣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뭡니까? 이렇게 위치도 공차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다는 표시를 어디다 해요? 공차 기입틀 바로 위에다 기입한다는 거죠. 이거 필기 시험 보신 분들이 왜 이래? 네? 위치도 공차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있다는 주소를 공차 기입틀 바로 위에 쓰는 거죠. 이쪽 아니에요? 이쪽도 아니에요? 이쪽도 아니에요? 기입틀 바로 위에다 쓴다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쓸 텐데 이거는 두 군데죠. 즉 이, 개, 소 요렇게 딱 써주면 끝나요. 요거 쓸 때는 우리가 m텍스트 한번 들어갈 거고요. 도면층을 미리 바꿔두세요. 제발. 도면층은 뭐로 가는 게 좋아요? 일반 주소로 해놓고 m텍스트 가세요. m텍스트 가서 문자 높이 뭐 문자 스타일이나 그런 거는 맞춰져 있으니까 문자 높이는 몇으로 바꾸면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은 뭐 그냥 쓰세요. 자리 맞춤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 상태에서 바로 내용을 기입하면 되겠어요. 자, 해봅니다. 일반 주소로 바꿔놓고 m텍스트 들어가서 박스 요렇게 대충 잡아놓고 자, 문자 높이 3.5 맞추고 바이레이어로 해놨기 때문에 색상은 이렇게 노랗게 보여요. 자리 맞춤도 바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한영 전환 해놓고 계속 이렇게 해놓고 한영 전환 제발 열어줄 문자 할 때는 열어줄 문자 실행한 상태에서 한영 전환 꼭 하시고 종료하세요. 한글로 썼던 거는 그죠? 자, 요래 놔두고 여백을 클릭해서 마무리했으면 요거 너무 멀다 싶으면 가까이 요렇게 무브 시켜서 붙여버리면 되죠. 이때 기준점은 제가 임의로 바깥에 잡아가지고 근처로 이렇게 갖다 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도 공차 설명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기 치수는 뭡니까? 이 가운데 있는 구멍하고 두 개의 구멍하고 총 3개에 대한 구멍 치수들은 다 설명이 되어 버렸네요. 그죠? 자, 요거 위치도 공차 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좀 했어요. 기하 공차를 지금 할 순서가 아니기는 한데 미리 좀 땡겼어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넣은 김에 요거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서 봤을 때 주투상도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위쪽으로 여기에 대한 치수도 하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하려고 치면 여기를 기준으로 삼고 치수를 뿌려야 되는 게 맞으나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치수를 생각해주면 이거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수를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아이고, 제가 레이어 안 바꿨네요. 가는 실선
가는 시선 도면층으로 바꿔주시고 선형 치수 해가지고 요렇게 47이라는 치수를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요렇게 네모난 도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셈인데 이렇게 나머지 치수가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전체의 폭에 해당하는 셈이죠. 그래서 요거 치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줬어요. 90 들어갔나요? 90과 47은 서로 연관되는 거죠. 판형상의 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우측면도가 조금 더 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측면도를 좀 더 이동을 시켰어요. 무브로 좀 더 옮겼어요. 쌤, 진작에 옮겨놓지 치수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넣다가 투상도의 간격을 조절하거나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거 치수 넣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47의 경우는 이게 기준에서부터 이렇게 25 내려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47 올라가서 이 홈 작업할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47이란 치수는 요거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정면도에서 이 소재에 대한 전체 높이 치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거 일단 넣어놓고 이야기하죠. 자, 요렇게 63이라고 치수를 넣어놨습니다. 이래놓고 프린트로 다시 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47과 63이 있으니까 16은 주투상도인 여기 입장에서 16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아닌 거예요. 치수의 중복은 아닌 거예요. 다른 투상도에 16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투상도에 16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우측면도 입장에서는 이 짝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63과 47을 다 넣을 필요 없는 거죠. 바로 정면도하고 가까우니까 교차로상에 놓여 있으니까 다 대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치수 중복도 여기에다가 치수를 넣어서 치수 중복도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넣어야 될 거는 우리가 9라는 치수를 넣어야 됩니다. 9라는 치수는 뭐 때문에 이야기하냐면 이 암나사부에 대한 치수를 이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9mm 요렇게 넣어 놓고 60이라는 치수를 넣고 그 다음에 이 짝에다가 3 곱하기 M6 요것도 관통되는 암나사부죠. 요거를 한꺼번에 좀 할게요. 자, 그러면 크기에 대한 치수 그거보다도 지금 이렇게 위치에 대한 치수를 넣을 텐데 저는 언제나 외형선의 끝점이나 중심선의 끝점에서 치수를 시작해요. 그죠? 앞전에 이런 치수 있었다고 여기 끝점에서 치수 시작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자, 이게 9mm 나와야 되니까 여기 끝점에서 1번 잡고 여기 중심선의 끝점에서 2번 잡고 이렇게 9mm 빼는데 이쪽으로 정렬하기에는 안 좋죠. 이게 47하고 같이 정렬해 놓는 게 명확하죠. 그 다음에 다시 치수 반복해서 자, 요렇게 얘는 30으로 하는 게 아니고 60으로 치수를 넣을게요. 아래쪽에 17파이 구멍 치수 넣을 때하고 좀 다르죠. 그거는 하나하나 위치도 공차를 넣으려고 30, 30 이렇게 넣은 거고 지금 얘는 이거 안에 얘가 30이 된다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직렬치수 기입으로 하겠다는 의미인데 왜 이럴까요? 나사부 조립에서는 오차를 허용해도 된다라고 해서 직렬치수기법으로 기입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60과 9라는 치수를 넣었으면 이게 서로 연관되는 치수죠. 연관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크기에 대한 치수를 넣는데 가는 실선의 끝점에다가 1번 잡고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 다음에 위쪽에 가는 실선의 끝점 요거를 두 번째 포인트로 잡고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치수 원점을 위로 잡았기 때문에 M에서 여러 줄 문자 들어갔을 때 이 앞에다가 몇 군데라는 걸 써야 되죠. 앞나사 몇 군데 있었어요? 3 곱하기 요걸 앞에 쓰는 거예요. 몇 군데라는 걸 앞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서를 뒤로 보내서 엔드 글씨 눌러 줘야 되겠죠. 엔드 글씨 눌러서 커서를 뒤로 보내놓고 아참 한 칸 앞으로 가야 된다. 6 앞에 사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미터나사라는 의미로 M이 들어가야 되죠. M6이라는 거는 미터나사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나사부 가공하는 깊이값을 안 넣어도 되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관통. 그래요. 확인 버튼 눌러서 요거는 한 요 정도로 놔둘까요? 요 정도로 놔둘게요. 요쪽으로 좀 놔둡시다. 중심선보다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랬더니 치수선이 외형선하고 교차할 수가 있으니까 한 요쪽으로 빼자는 이야기예요. 외형선보다 좀 더 이쪽으로 빼자는 이야기예요. 교차하는 거 엄청 많이 피하려고 애쓰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 M6 나사부, 앞나사부에 대한 치수들은 다 기입됐습니다. 됐나요? 원태식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투상도에 웬만하면 치수를 집중하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주투상대에 집중을 하려도 크기에 대한 것들은 우측면도나 저면도에 넣을 것들은 이렇게 빼버리죠. 이게 어떤 것들일 때 많이 이렇게 뺀 거예요? 구멍이 투상된 것들은 주투상도에 넣으면은 거칠기 부어 넣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이어서 해볼 거는 주투상에는 치수는 웬만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측면도로 가볼게요. 우측면도로 와서 보면은 치수 넣을 자리가 두 군데가 있죠. 여기하고 있죠. 바깥을 먼저 생각 안 해요. 저는 안쪽의 형상들, 자그만 형상들을 먼저 치수를 넣는 거를 보여드려요. 늘 웍스에서 스케치할 때는 크게 형상을 그려서 안쪽을 조밀하게 그려 들어갔고, 캐드에서 할 때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을 완성하는 식으로 치수를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홈 자리에 대한 치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역시 여기를 끝점, 외형선 끝점을 1번으로 잡고 외형선 끝점을 2번으로 잡아서 16이라는 치수를 이렇게 빼주면 좋겠어요. 요거 뺄 때 23파이 H7하고 서로 정렬되게 이렇게 맞추면 좋겠어요. 또 그 다음에 요거를 작업할 때는, 요거를 치수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치수 문자가 배치가 되게 여기를 2번으로 잡아줄게요.
자, 뭐 다행히 제 거는 뭐 간격 좁아서 뭐 이쪽으로 제껴지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맞춰 놓을게요. 자, 그래 놨더니 좀 이상하죠.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3 곱하기 M6이 7이라는 치수 선에 교차가 생기고 있죠, 서로. 이럴 때는 문자가 우선입니다. 문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얘네를 좀 더 빼가지고 이렇게 피해주세요. 문자 옮기는 방법 말씀드렸죠? 치수 문자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운데 포인트 생긴다고 그랬어요. 요거 있죠? 요 포인트를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치수선 끝점에다 딱 클릭. 옮겨졌죠? 요래 되면 문자는 교차는 안 생겼어요. 물론 치수선 자체는 교차가 되고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요 정도만 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됐나요? 네. 지금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작업한 거 보고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제가 엄청나게 딴지 많이 걸어요. 이렇게 찬찬히 말씀드릴 때 왜 이렇게 빼는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다가 치수를 M4를 넣을 건데 M4에 대한 치수를 넣을 건데 이게 단면 AA라는 개별 주소 얘 때문에 좀 교차가 생길 거예요. 자, 단면 AA라는 것도 move 명령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요 정도 개별 주소 내려놓으시고, 자, 역시 개별 주소 요거 내려놨으니까 이렇게 딱 찍으면 요거 M4 넣는 건 쉽죠. 이제 요 정도로 해서 M4만 넣으면 되죠. 얘는 암나사부 가공하는 깊이 값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구멍 가공 마법사로 웍스에서 뚫을 때 다음까지로 해서 뻥 뚫는 걸로 갔어요. 뻥 뚫는 거로 가는 거는 깊이 값을 표시한다? 안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이제 우측 면도에서는 치수들이 얼추 들어가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것은 뭔가 생각해 봅시다. 정면도하고 우측면도 생각했을 때 뭐가 치수 빠졌어요. 못따기 빼고. 폭. 우측면도 투상 자체에 폭을 나타내는 요 치수 정도는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쪽에 넣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아래쪽에 넣는 게 좋을까? 요거 생각해 봅시다. 왜 아래쪽이 좋을까요? 그런 그럼 구멍이랑 같이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나사. 구멍이랑 같이 보는 게 좋다. 뭐죠? 그거도 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보는 게 낫겠다. 오케이. 좋아요. 그거 하면서 은근슬쩍 요 이야기 나왔죠. 나사의 센터에 대한 치수도 10.5인가 그거 있죠. 그것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 주소 단면 A 얘도 좀 더 내려줄게요. 정렬돼서 있으면 돼요. 알아볼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정도로 내려놓고 자, 이거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일단 이 암나사부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10.5를 이렇게 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넣을 것인가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왜요? 교차가 생긴다는 거죠. M4라고 기입해 놓은 치수 보조선에 대해서 어차피 교차가 생겨요. 그리고 치수선에 대해서도 교차가 생겨요. 자, 위에 요걸로
배치하는 A 요렇게 배치할 경우는 M4라는 치수 보조선에 대해 치수선이 교차가 되고 있죠. 치수선 교차가 더 안 좋아요. 치수 보조선은 교차가 돼도 뭐 요런 B 경우는 오히려 더 괜찮아요. 요거는 지금 이 얘하고 교차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로 B로 기입하는 게 더 좋겠어요. 쌤, 그러면 M사 입장에서는 치수선이 교차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선 그 작업하는 게 작업자들 입장에서 위치를 먼저 보겠죠. 얘를 1순위로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나사 가공을 하겠죠. 먼저 잡는 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얘에 대한 치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5라고 넣어 놓고, 그러면 이제 나사부의 위치도 다 설명이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폭 치수를 이렇게 넣으니까 어머 시상해, 10.5가 21이라는 치수하고 치수 보조선에서 문자가 교차되고 있죠. 뭔 말인지 아시죠? 20이라는 치수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과 10.5가 교차가 생기고 있어요. 문자가 교차됐어요. 쌤, 이거 교차 안 되고 사이 참 운 좋게 싹싹 피했는데요? 이래도 안 돼요. 이것도 문자를 이쪽으로 뺄게요. 그러면은 M사는 명확하게 교차네요. 얘도 당연히 이쪽으로 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뺍니다. 쌤, 제 거랑 문자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건 당연해요. 제 거는 문자 설정을 좀 키워놨어요. 빔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좀 문자들이 커 보일 거예요. 이상해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빼놨으면 여기 아래쪽에 치수는 끝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주투상도에서 얘네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것은 해가지고 Y방향으로 치수는 다 들어갔어요. X방향 치수도 이렇게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또 빠진 거 있나요? 이제 못따기 값을 넣는 거예요. 이제 못따기 값을. 그런데 45도 치수, 45도 기울어진 못따기 같은 경우에는 거리 이렇게 넣어도 되지만, 그냥 말로만 때우지 말고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45도로 그 못따기 된 것들은 거리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것도 방법 1이죠. 방법 2. 거리 치수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얘 각도 치수를 이렇게 넣고 해도 돼요. 그죠? 그래도 되지만 얘가 45도란 말이에요. 45도 못따기 경우에는 어떤 방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조기호 C를 넣어가지고, 이게 7이었나요? 3이었어요? 3. 오케이. 3 요렇게 넣어도 이거는 45도 못따기다 라는 설명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넣을 때는 뭐 쓰겠구나. 뭐예요? 큐리더예요. 설정부터 확인할게요. 큐리더 가는데 설정을 확인하고 먼저 뭐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주석을 열어줄 문자. 지시선 및 화살표는 바꿀 거 없어요. 부착 탭은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맨아래의 밑줄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첫 번째 점은 큐리더의 첫 번째 점은 객체의 중간점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살촉이 생기게끔
10 이상이 되면 좋습니다. 15 이상으로 넉넉하니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 요렇게 두 번째 점을 한 요 정도로 요렇게 잡아주세요. 직교를 살짝 끄셔야 될 거예요. 됐나요? 네, 두 번째 점 잡았으면 세 번째 점은 잡을 필요 없죠? 엔터 몇 번이에요? 세 번. 엔터 키예요. 스페이스 아니에요. 자, 요렇게 들어가서 대문자 C 그리고 3 여백 클릭해서 종료. 됐나요? 자, 다 된 것 같으면 자 그러면 우측면도에서 이 빠진 치수가 없나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린트처럼 봤을 때 우측면도에 한 치수들 중에 우리가 빠뜨린 거는 이제 없어요. 이거 검사를 일부러 자꾸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빼먹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면도를 갈 텐데 저면도 상에서 자 파이 17 H7 요거만 넣어놓고 몇 군데라는 걸 안 썼네요. 제가 요거마저 추가하고서 여기도 M사가 있죠. M사 구멍 요거에 대해서 위치 치수 잡아놓고 인출해 가지고 단면 지시하는 거 요거 마저 해볼게요. 자 부지런히 좀 합시다. 자 저면도 왔어요. 자 요거는 두 군데였죠. 2 곱하기 2 다시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2 곱하기 식으로 많이 써요. 몇 군데 표시할 때 하이픈 그거 써도 돼요. 자 요렇게 두 군데 잡아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앞전하고 좀 달리 요거 위치에 대한 치수를 먼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요 면에서 요 중심선까지 10.5 요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넉넉하니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의 끝점 잡아가지고 M사를 아래쪽으로 문자가 배치되게 한번 해봤어요. M4 됐나요? 자 스트레치를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늘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도 좀 보여드릴게요. 요 상태에서 아까 하던 식으로 간다면 요런 식으로 21이라는 치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안 넣어야 돼요. 왜요? 우측면도에서 이미 이거 들어갔죠. 안 넣어도 돼요. 요거 안 넣고 그러면 원시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클릭해서 이 점을 또 옮기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때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문자만 제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옮기죠. 넉넉하니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되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치수를 기입했는데 이번에는 인출하는 걸 설명을 해볼게요. 인출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데 뭐냐면 큐리더를 이용해서 여기를 점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를 이번에는 이쪽으로 뽑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좀 뽑아 볼게요. 이쪽으로 뽑아도 좋은데 해칭선의 방향하고 너무 가까워져서 같아져 가지고 좀 안 좋겠다 싶어 갖고 이쪽으로 빼볼게요. 문자가 잘 보이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요거에 대한 주소를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정면도에 뭐 그려놨어요? 1.3선으로 절단선을 표시해 놓고 요것이 단면도 B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절단선의 그 지시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설명해 놨죠. 이게 투상도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점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빼는 거를
지시선을 인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뽑는 거는 큐리더로 역시 가겠죠? 저면도에서 저처럼 이렇게 방향을 맞춰 주시고 큐리더 들어갑니다. 설정 역시 바꿔 줄게요. 맨아래행의 밑줄, 부착 탭에 있는 맨아래행의 밑줄은 그대로 써야 되겠는데, 지시선 및 화살표, 여기서 화살촉은 닫고 채움이 아닌 뭐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작은 점도 있고 큰 그냥 점도 있는데 작은 점이 괜찮겠어요. 뭐 요거 비교해서 볼게요. 큰 점이 더 좋기는 한데 작은 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놓고 주석을 바꿀 거는 없죠. 자, 요거 들어와서는 뭐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화살촉만 바꿨어요. 원래 큰 점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작은 점으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놓고 첫 번째 점은 해칭선을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해칭선 사이에다가 점을 찍는다 생각하세요. 이럴 때 오스냅으로 이런 다른 데 끝점 이런 오스냅 같은 거 막 안 뜨게 주의하셔서 딴 데 오스냅 안 뜨게. 만일에 오스냅 안 뜨게 하고 싶으면 무슨 펑션 키를 누르시면 돼요? F3. 그렇죠. 자, 요렇게 찍어 놓고 저는 자, 직교를 살짝 풀어 가지고 두 번째 점을 여기쯤으로 갈게요. 보이죠? 자, 두 번째 점을 여기로 가서 세 번째 점은 안 찍는 거죠? 키보드 뭐 눌러요 이제부터? 엔터 3번. 자, 여기에다 써야 될 거는 단면 B 요거죠. 한영 전환하시고 단면 또 한영 전환하시고 B 대문자죠. 다시 B 요렇게 쓰 놓으시기를 바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큐리더로 뭔가 객체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익스플로드 쓰는 것은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연습해 봤어요. 뭐 할 때와 뭐 할 때 익스플로드를 꼭 해야 됐었죠? 절단선의 화살표 그거 바꿀 때. 또 하나 더, 이건 기하공차에 관련된 거 할 때였죠? 데이텀 그릴 때 그것도 익스플로드로 뽀개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이미 이걸로 잡혀 있고 얘는 문자만 치수의 특색을 받고 있는 거를 문자만 바꿔 주시면 돼요. 개별 주소로. 근데 이 문자는 따로 바꾸려면 특성창 이렇게 열어놓고 뭐부터 바꿔야 돼요? 색상을 뭐로 바꿔야 돼요? 바이레이어로 바꿔야 되죠. 큐리더의 문자는 뭐의 설정에 영향을 받아요? 아니, 큐리더의 문자 설정은 원래 뭐에 영향을 받아요? 치수 설정에 영향을 받아요. 딤 스타일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정도 안 했는데 큐리더로 문자를 쓰면 노란색으로 자동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치수 설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색상도 바이레이어로 바꾸시고 도면층도 뭐로? 개별 주소로 따로 바꿔주세요. 그래, 문자의 높이는 몇으로 바꿔야 됩니까? 얘도 치수 설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3.5로 돼 있겠죠, 여러분은. 근데 이거 개별 주소로 가야 되니까 몇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자, 이러면 개별 주소로 얘는 싸그리 바뀌었죠. 몇 가지예요? 색상, 도면층, 문자 높이 요 세 항목이죠. 그러면
이 지시선 쪽은 화살촉만 5로 바꿔주면 돼요. 화살표의 크기 얘만 5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작은 점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별로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화살촉을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서 요거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큐리더에서 큐리더 설정에서 가도 되는데 이 점으로 이렇게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점으로 바꾸는 걸 추천하고 싶으나 아까 큐리더 할 때 작은 점으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해칭선하고 겹쳐버려 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작은 점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작은 점으로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단면 주소까지 이렇게 이동조에 기입을 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넣었네요. 이제 더 넣을 거는 치수는 넣을 게 빠진 게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칠기와 기하공차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세이브 한번 꼭 해주세요.